성공 실패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핵심 원리가 바로 성공 실패 패러다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지혜의 원리와 함께 우리 삶의 모든 행방을 결정해주는 핵심적인 양대 법칙입니다. 우선 우리 인간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기부목의 인연이라고. 여기서 맹기부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길 바닷속에 외눈박이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바다 위로 숨을 쉬러 올라옵니다. 이때 풍랑에 파손돼서 둥둥 떠다니던 구멍 뚫린 널빤지하고 만나는 인연을 우리가 맹기부목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따지면 몇 조분의 1이죠. 이렇게 귀하게 탄생된 우리 인간의 성공 실패는 크게 4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태생적인 환경 조건. 내가 태어난 시대, 나라, 나의 부모, 나의 신체적인 조건, 나의 외모, 나의 유전적인 재능,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즉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삶의 조건, 이걸 우리가 연 또는 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의지와 노력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우리가 일컬어서 인 또는 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운이 있습니다. 운은 우리가 행운 또는 불운을 얘기하는데, 이때 여기서 운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운명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거꾸로 명운이라고 합니다. 중국 발음으로 밍인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고, 또 인연이라는 단어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인연이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인.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러한 인과 연이 합쳐진 기가 있습니다. 기는 우리가 지혜 원리에서 얘기한 통찰력과 능력, 인품,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나오는 지혜 내지는 역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가 세다 할 때 그 바로 기입니다. 이러한 기는 태생적인 환경 조건 중에 타고난 자질과 의지와 노력 중에 교육과 훈련이 서로 접목돼서 생기는 겁니다. 21세기에는 이 기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혹자는 무슨 소리예요?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반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금수저 물고 태어났더라도 이 역량, 기가 부족하면 하루아침에 거덜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와 관련해서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항에서 키우면 10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물에서 자라면 1m까지 큽니다. 이 얘기는 타고난 자질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환경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질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천재 과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중국에 모소뱀부라는 아주 특별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4년간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하루에 30cm씩, 즉 6주 만에 15m 이상 자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질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연마, 훈련, 배양을 해야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만시간 법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물이 99도까지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1도가 모자라면 끓지 않는 맥락과 같은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윤선도 5가에서 대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대나무는 풀일까요? 풀은 1년마다 살고 죽습니다. 대나무는 여러 해 삽니다. 풀은 아닙니다. 그럼 나무일까요? 나무는 매년마다 나이테를 남기면서 굵어집니다. 근데 대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축순이 올라올 때 길이 만약에 5cm면 죽을 때가 5cm입니다.
지름이 만약에 10cm면 죽을 때가 10cm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난 자질이라는 그릇은 절대 후천적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이용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릇 자체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 잘하는 사람한테는 음악을 잘 시켜야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미술을 시켜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피겨 스케이팅으로 성공 신화를 이룬 김연아의 성공 신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김연아의 태생적인 환경 조건. 만약에 김연아가 동남아에서 태어났다면 피겨 선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동남아에는 빙상장이 없습니다. 김연아는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운동신경과 멋진 몸매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특별한 엄마를 만났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처음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달나라 간다는 것만큼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특별한 영감을 가지고 꿈을 키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문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깊은 지식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김연아를 뒷받침한 겁니다. 그래서 태생적인 환경 조건, 즉 연과 명 중에 그 중에서 특별한 엄마를 만난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의지와 노력. 피겨 스케이팅 훈련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면 세상에 태어나는 게 힘들다고 후회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고된 훈련을 김연아는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제하고 성실하게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그 노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김연아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기는 어땠느냐? 인과 연이 합쳐진 기, 역량. 김연아 선수가 기술 능력이 획기적으로 일취월장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라이언 오소 코치를 만났습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브라이언 오소 코치를 만나고 나서 기술 능력이 일취월장했고, 그래서 최고의 기술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데이비드 윌슨이라는 안무가를 만났습니다. 윌슨의 안무도 훌륭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연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을 스포츠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술로 생각해서 즐겨라. 그때부터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왔고, 그때부터 표현력이 아주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표현 점수도 세계 최고. 그래서 당시 228점 얼마로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운은 어떻게 작용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밴쿠버 올림픽이 2010년도에 열렸습니다. 이때 연아의 나이가 만으로 19세입니다. 19세란 나이는 기술 능력이 가장 절정에 이를 때입니다. 몸매가 가장 멋질 때입니다. 스태미나가 최고조에 이를 때입니다. 거기다가 표현력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절정의 기량을 가졌던 시기하고 올림픽 시기가 안 맞아서 금메달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운입니다. 오소 브라이언 코치가 캐나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열리기 직전까지 김연아는 계속해서 캐나다에서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홈그라운드 2점을 100% 누렸습니다. 그럼 항상 운이 좋았을까요? 2014년도 소치 올림픽 때는 사실상의 금메달감이었는데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음모 때문에 은메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한 사람의 성공 신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태생적인 환경 조건처럼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인 영역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상대적인 영역 또는 상대적인 운명이라고 합니다.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절대적인 영역에 의해서 성공 실패가 판가름 나던 시기였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고려시대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백정이야. 그러면 자기는 백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자가 여자로 바뀌기도 하고 못생긴 얼굴을 성형수술을 통해서 이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21세기는 상대적인 영역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설명을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재벌이 되고 누구는 로또 1등 당첨이 돼서 부자가 되는데 왜 사람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까? 왜 그런지는 인간은 모릅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자막 여복자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복 있는 사람한테 못 당한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숙명이라고 합니다.